예,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데이트레이딩의 배주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눌림목과 하한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역발상 데이트레이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눌림목과 하한가 매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왜 제가 그 매수한 것 중에서 상한가 매수법은 없냐면요. 일단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상한가 따라잡기라 해서 상따 기법이라고 하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는 제가 결론 내린 바에 의하면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매수를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없는 걸로 해서, 하한가 매수 기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한가 매수 기법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장이 되게 올랐는데요. 역시 인간은 뭐라 그럴까 망각의 동물이죠. 오늘 이렇게 오르니까 며칠 동안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잊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터 또 시작입니다. 결국은 내일부터 시작이죠. 내일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KDI에서 연초에 대통령한테 그 보고하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뭡니까 성장률이라든가 국채, 부채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모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한테 연초에 보고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연말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런 보고는 안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해봤자 틀리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주가는 연초에 연말 주가 예상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네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하한가 매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장중 하한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트레이딩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쳐보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하한가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하한가를 샀니? 물어보면, 아니, 오늘 사가지고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서 하한가를 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회원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한가는 사실은 다시 하한가에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주 하한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 하한가를 사서 먹냐? 첫 하한가 다음날 마이너스 5% 정도 갈 종목을 매수한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장이 끝나고 나면 하한가 종목이 5개에서 10개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많은 날은 20개도 되지만 그런 날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하한가는 5개 내외, 많으면 10개. 상한가는 보통 20개 내외. 보통 장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 하한가 종목 중에서 다음날 마이너스 5% 정도를 갖다가 장중 플러스 나올 종목, 이것을 보통 노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한가에는 그래서 주식 매수가 금지가 원칙이고요. 완전 탈출 시 매도. 하한가를 어떨 때 사느냐? 하한가에 있을 때 절대 사지 않죠.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하한가에 많이 옛날에 주식을 사봤는데, 특히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다 놨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좀 이따가 틱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완전 탈출 시 매수하는 게 원칙이다. 자, 네 번째요. 하한가 매수법은 고수익, 고위험한 방법이다. 따라서 초보자는 힘든 기법이므로, 처음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예 사실 하한가를 가는 종목은 하한가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쳐다도 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물론 사실은 쳐다봐야죠. 쳐다봐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한가에는 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 최근에는 하한가 종목이 잘 나오진 않은데요. 본격적인 종목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익스입니다. 뷰익스. 자, 보시면요. 자, 세력주인데요. 세력주 첫 하한가 다음날 움직임의 일반형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뭔 얘기냐면요. 자, 뷰익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거의 1등 종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뷰익스가 최근 개별 종목 중에서 1등 종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종목이 하한가 치는 날 어쨌든 간에 계속 저희들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언젠가는 한번 하한가를 칠 것이다 했는데 하한가를 한번 쳤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날 보고 나서 이 다음 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한가 다음날 매수 방법의 전형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뭔 얘기고 하니, 뷰익스 같은 경우는 그 전날 하한가가 이제 11,000원이었었는데요.
이게 시가가 어느 정도로 출발을 했냐면은 그렇죠. 11,000원인데 한 10,000원 정도, 이 정도 출발했거든요. 보통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를 탁해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한가에서 시가 출발한 다음에 10,000원 출발해서 물론 9,700원까지 빠졌죠. 조금 더 빠졌는데요. 시가 대비 마이너스 2% 정도 사가지고 얼마 정도? 그렇죠. 보통 한 5% 정도 수익을 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매수 기법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더 자체는 항상 매수 기법이 다른 거예요. 매수 기법. 매도 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고 파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 매수를 아주 잘하면은 어쨌든 누구 말대로 매도는 아무리 못해도 매수를 잘하면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죠. 자, 어쨌든 시작에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이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9,800원 매수, 한 1,100원에서 200원 정도 매도, 이 정도로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인데요. 자, 이 코데지 컴바인을 보시면요, 이런 종목들은, 이 코데지 컴바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악재, 횡령설 등으로 하한가로 움직이는 일봉의 일반형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코데지 컴바인이 하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저희들은 점하라고 그러죠. 점하. 이 전전날 점하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갔냐? 점하가 들어간 게, 회사가 아시다시피 공시를 보시면 그 당시에 횡령이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횡령을 안 했다든, 그런 적이 없다. 하여튼 해서 논란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물론 이게 100% 횡령이다. 이렇게 아예, 오너도 인정을 하고, 공시도 그렇게 낮다 하면은 얘는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약간 지금 논란이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다음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 점화를 찍고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를 출발했는데요. 저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한가에는 절대 사지 않는 게 원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지금 틱 차트는 되게 중요한 틱 차트예요. 뭔얘기고 하니, 이 1,480원이 하종입니다. 1,480원이 하종인데, 1,480원 하종가 근처,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15%가 하종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이 근처에서는 이 주식을 절대 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더 써놨지 않겠습니까? 1,480에서 1,580, 100원 정도면은 보통 한 바닥에서, 하한가에서 한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하한가에서죠. 하한가 1,480원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을 상승을 하면 하한가를 완전하게 탈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를 완전한 탈출 종목을 확인 후 1,530원, 이것도 이제 약간의 눌림목인데요. 특히 하한가를 사는 것은 눌림목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한가와 눌림목을 같이 넣어놨는데, 하한가를 산다는 것은 하한가를 눌림목을 산다는 얘기예요. 하한가에서 완전히 탈출한 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아니 1,480원에 사면 더 좋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거죠. 1,480원 확인이 안 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수를 금지고, 오히려 1,480원보다 하한가를 완전히 탈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좀 더 비싸게 1,540원, 1,550원 정도에 사서, 이런 경우는 그 당시 거래량이라든가 움직이는 걸 봐서 적어도 5% 이상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하한가 종목은 지금 현재 코데지 컴바인 움직임이 하한가에서 아마 가장 바이블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코데지 컴바인 지금 이 하종가 벗어나는 모습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전에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나왔는데, 최근엔 자주 안 나오다가 문제는 장이 약세장일 때 나오겠죠. 지금 장이 조금 강하니까 이런 하한가 탈출 방법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뭐냐면 하한가 다음날 자, 이것은 일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긴데요. 점화 다음에 이것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어저께 일봉이고, 그 다음날 일봉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날 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겠습니다. 하한가 다음날 시초가가 저점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보시면요. 하한가 다음날 시가가 가장 저점인 경우에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간 경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미리 이걸 어떻게 무슨 틱을 보고 이 치쪽과 저점을 맞춘다? 아이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이 일봉의 답이 있는 거죠. 이 일봉을 보고 얘가 그 전날 시가 대비해서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 코데즈 컴바인이 시초가가 가장 저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미리 약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게스 히터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승엽이 역전 투런인가 홈런 쳤지 않습니까? 이승엽이 가장 잘하는 게 게스 히터라고 그랬죠. 몸쪽 직구가 들어올 것인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것도 시초가의 수익을 내는 방법은 게스라는 거예요, 게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일봉이 나오면 얘는 시초가가 가장 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사서 수익을 내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한가 종목, 하한가 매수법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렸고 사실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수는 주식 매수 방법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꽃이 뭡니까? 이번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100m가 꽃이지 않았겠어요? 꽃이라는 게 저희들이 표현을 붙여진 이유는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재밌기도 하고, 또 가장 짜릿하기도 하고, 하여튼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눌림목 매수 기법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급등주 매수 기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전설의 상승 N자형이라고도 하고, 상승 갈매기형이라고도 부르죠. 하여튼 급등주 매수 기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눌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예 추격 매수를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추격 매수는 아예 하지 마시고 눌림 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오히려 더 하한가보다 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수 방법 중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눌림목 추격 매수가 오히려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뭔 얘기냐면요. 실질적으로 눌림목 자체에 쭉 올라가다가 눌림목이라고 딱 샀는데 눌림목에서 실질적으로 상승 방금 위에 써놨던 전설의 상승 N자형이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 매수 방법 중 가장 어렵고 눌림목 추격 매수 차라리 상승 N자형에서 돌파를 할 때가 더 매수가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틱으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일봉을 분석해서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냐면요. 눌림목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일봉을 미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눌림목을 장중에 얘가 눌림목이다 사실 알아차릴 수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봉을 보고 사실은 내일 주식 움직이면 오늘 일봉을 보고 거의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얘는 어떻게 하다. 얘는 뭐다. 방금 코데즈 컴바인 같이 아니면은 그 전에 움직였던 등등 앞으로도 나올 웹제인의 등등 해서 하여튼 종목을 일봉을 분석을 해서 내일 종목을 얘는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급락급에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를 미리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눌림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일봉이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종목을 예상한다. 방금 했던 얘기죠. 하여튼 예상을 하지 않고 눌림목을 잡아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왜 예상을 하냐? 저도 이제 물론 예상을 안 해가지고 변동 종목이라는 창에서 눌림목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데이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변동 종목에서 눌림목을 찾아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변동 종목, 그러니까 주식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되고 그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눌림목을 했을 때 확률은 제가 봤을 때 50대 50이에요. 50대 50은 절대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반이라는 확률은 저희들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투자를 해서 반은 벌고 반은 수익 난다?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동 종목에서 눌림목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봉이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종목을 예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 번 오를 때 3% 이상. 눌림은 절반이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눌림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오를 때 하여튼 3% 이상을 아주 좀 세게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눌림은 절반 이하라는 뭐냐면 3% 이상 오르고 오를 때 1.5% 이하로 접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종목이 살아있어서 바로 왼쪽 꼭지점을 베끼고 땅땅땅땅 치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고가나 신저가 또는 대량 거래. 그렇죠. 신고가나 신저가 같이 대량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에서 눌림목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눌림목은 정말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종목. 자, 지금 얘기는 그래서 다 일봉에서 찾아내는 거죠. 신고가나 신저가 또는 대량 거래는 일봉에서 미리 예상을 한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봉일 때는 반드시 매도다. 눌림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N자지 않습니까? N자인데 왼쪽을 못 벗기고 갈 때는 반드시 매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1분에서 5분 이내의 승부다. 눌림목을 저희들이 살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는 3시간도 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소형주, 물론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1분에서 5분 이내에 승부를 내고 나온다 이 얘기예요. 5분, 10분, 15분 계속 눌림목을 하고 올라가겠지 그렇게 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쨌든 항상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화가가 되지 말라. 그린다는 거죠. 사가지고 이거 눌림목이랄 거라고 미리 처음에 예상을 했지만 그게 눌림목이 아니면은 눌림목이 아니다 하고 바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3% 이하의 눌림목은 불가하다 써놨네요. 쉽게 얘기해서 눌림목이라고 예상했던 종목의 차트가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3% 이상을 하락하면 그것은 이제 눌림목이 아닌 거예요.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거기에서 눌림목 형태를 다시 만드는 거지. 바로 고점 대비 3% 이하가 빠진 종목이 바로 거기서 눌림목이라 해서 왼쪽 정고점을 베끼고 막 땅땅땅땅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눌림목 얘기 중에서 어저께 중앙일보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분도 앤서니 볼턴이라는 그 세계적인 세계 탑 10 투자 전문가인데 그분이 했던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대요. 성공한 투자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시주에 역행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대중들하고 역행해서 대중들이 팔 때는 사고, 살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 그렇게 펀드 매니저님 같이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것이 알기는 쉬워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그분이 써놓은 얘기가 있었어요.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데이 트레이딩을 지도를 하고 맨날 빠지면 사라, 오르면 팔아라고 얘기하는 저도 제가 그날 손해를 보는 날은 저도 빠졌을 때 팔고 올랐을 때 사는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강의한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기도 하고 이번에 MTN에 강의했던 것을 제가 다시 보기도 하면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제 강의를 하고 제가 배우는 것 같이 누구나 다 특히 주가가 막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이 되게 감정을 못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이 기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 템플턴도 마찬가지고 앤서니 볼턴도 마찬가지고 시주에 역행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명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정을 추스리는 게 가장 힘들고도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가끔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 명상도 해라 아니면은 절운동도 해라 수행을 해라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저도 물론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이 트레이더는 30대의 여성분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 특히 당일 매매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휘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빠졌을 때, 이번에 하락이 지나면은 다시 상승이 오겠지. 또 상승이 왔을 때 좀 더 욕심내지 말고 다시 하락이 올 테니까 상승을 올 때 남들이 사러 막 들어올 때 거기다 놓고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기법대로 매매를 하시면 데이트레이딩은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한번 거꾸로 하기 시작해서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매매라, 상당히 리스크가 큰 매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눌림목 매매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신고가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터짐, 바로 갈 수 없음. 제가 이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저도 옛날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많이 당했었는데요. 신고가 장대 양봉에서 제가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량 거래가 터전, 어쨌든 간에 이날 말고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물론 8월 8일보다는 대량 거래가 더 터졌죠. 8월 7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다음 날 주식 자체가 바로 땅땅땅 치고 가는 주식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물론 거래가 적당한 대량 거래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전날 거래량이 500만 주다. 근데 뭐 600만 주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200만 주, 300만 주인데 600만 주 됐다. 이런 거래는 아예 못 간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일봉을 보시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 대량 거래 터지고 손바뀌고 다시 날아갈 것이다. 혹시 또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손바뀌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점점점 아예 거래 없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저도 꿈을 꿨던 적도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신고가 대량 거래는 절대 못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급락과 눌림목의 특수 형태다. 자, 뭔 얘기냐면요. 오후에 10% 움직이면 오후에 특수. 자,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기 분당에서 회원 모임할 때 우리 회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던데, 선생님이 데칼코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자, 이것이 대표적인 데칼코만이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양쪽이 두 개가 그림이 이렇게 접으면 똑같다는 거죠. 자,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3,100원이죠. 3,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급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완전 1시 41분에 어떤 차트를 두 개를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거의 두 개가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눌림목과 연관이 되어 있냐 보시면요. 급락을 쭉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오늘은 눌림목에 대한 강의니까요. 오후에는 이렇게 10%더 빠질 수 있는데, 문제는 2,420원을 했던 주식 자체가 2,500원, 2,600원을 여기까지를 하고 나서 문제예요. 여기 하고 나서 눌림목이 되기 위해서 아주 세게 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는 그림을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보통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한 4 내지 5%가 세게 올랐고 2% 접대. 우리가 눌림목을 지금 이쪽 오른쪽 여기를 눌림목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급락과 눌림목의 특수 형태고, 자, 이 종목은 그러면 데칼코마니가 나오기 위한, 양쪽이 똑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그러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런 경우는 외우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기 위한 조건 중에서 그것도 10% 이상을 올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 가장 1등 종목이었고요. 좋은 사람들이 이날 신고가 종목에서 가장 1등 종목, 바닥에서 그리고 또 10% 이상 급락. 세 번째, 오른쪽 눌림목이 나오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10% 움직인 경우에 얘는 그러니까 오후에 10% 상승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예요. 보통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보통 종목들은 그래요. 그러나 1등 종목이라는 종목들은 이런 특수 형태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1등 종목을 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넥스트 칩인데요. 자, 상한가 2번의 특수 형태다. 장중 거래 꼭지 확인.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넥스트 칩은 왜 상한가 2번의 특수 형태냐면요. 원래는 저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한가를 한 번을 치고 상한가가 겹쳐있는 상한가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한가는 사실은 별로 세지 않다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날 이 8월 7일 날 이 상한가를 칠 때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이 적어도 뭐 다우가 한 400에서 5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했기 때문에 시가가 약했던 거지.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실 때 그날 상황이 어땠는지, 그날 전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미리 꿰고 있어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특수 형태다. 장중거래. 그래서 이날도 거래가 엄청나게 됐어요. 이 종목도 따지고 보면은 방금 말했던 좋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장중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를 치고는 죽어도 일단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물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겠습니다. 넥스트 칩. 자, 1등 종목이 장중 진바닥 후 급반등. 자, 이게 다 나왔네요. 급반등, 오른쪽 궁뎅이, 눌림목, 하여튼 지금 넥스트 칩이 8월 8일날 움직임이 어떤 그동안 제 강의를 했던 거예요. 어떤 형태가 아주 뚜렷하게, 거의 모든 종목이 나오는데 아주 뚜렷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최저점을 찍은 시간, 이때가 이제 1시 한 9분 정도 되는데요. 보통 주식이 장중 최저점을 원래는 2시 10분 언저리 많이 찍는데 요새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1시 50분도 찍고 이렇게 1시 10분도 찍고. 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00원짜리 주식이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잠깐 올리고, 자, 이게 이제 급락주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삽니다. 한번 사서 또,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초심자들은 급락주 매매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빠져가지고 많이 못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사서 팔고, 사서 팔았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문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저희 방 회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자, 본인이 급락주를 사가지고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 주식이 나는 예를 들면 12,600원을 샀다 이거예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름점을 12,600원을 찍었으니까 12,600원 사기는 사실 힘들죠. 거의 불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12,650원을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2,650원을 사가지고 12,950원, 13,000원 일단은 못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다 이거예요. 어쨌든 팔았더니 아이고 웬걸 주식이 13,500원까지 갔네. 그럼 보통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팔고 나서 주식이 빠지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저는 제가 그날 넥스트 칩을 정확하게 매매를 했으니까 저희 매매했던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에 샀냐면은 13,100원에 샀죠. 13,100원에 샀는데 저도 사실은 13,100원에 사가지고 약간의 욕심을 내가지고 이때 못 팔았어요. 와, 못 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팔고 쫙 빠지니까 사실 머리가 쭈뼛 쓰죠. 아우,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어쨌든 나눠서 사야 되는데 밑에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초보자에 있으면 초보자일수록 분할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분할매수를. 어쨌든 간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자, 13,100원에 사가지고 한 번 더 여기서 못 팔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추가 매수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나서 13,100원에 사가지고 쭉쭉쭉 올라온다 이거예요. 올라왔더니 제가 13,000 한 250원 이 정도에 팔았어요. 팔았더니 13,550원이니까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250원에 팔고 나서 두 가지죠. 물론 많이 올라왔으니까 안도의 한숨도 쉬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제가 팔고 나서 주식이 올라가니까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왜?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목을 준다 이거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바닥 눌림목. 1등 종목이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이 오른쪽 궁뎅이가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1등 종목 장중 진바닥 후 또 급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12,600원에서 13,500원 정도까지 급반등을 해서 오른쪽 궁뎅이 눌림목이 온다 이거. 이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에요. 제가 역대 주식 매매해본 경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등 종목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또 세게 올라와야 돼요. 얘가 예를 들면 올라올 때 느리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차트는 지금 틱 차트 지금 20입니다. 틱 20으로 보는 건데요. 틱 20이 적어도 이 정도의 각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세게 올라온 종목 오른쪽 궁뎅이 사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높더라.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방 회원분들 여기서 사세요 하고 저도 샀고 하여튼 몇 분이 사서 여기서 13,000 그때가 그러니까 13,500원까지 갔던 주식을 살짝 또 물렸어요. 13,000 한 12,850원인가 뭐 한 이 정도 샀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12,600원까지가 또 빠졌어요. 더 빠졌지만 어쨌든 850을 사가지고 적어도 왼쪽 궁둥이 뽕에서 한 13,600원, 500원 이 정도 팔았다 이거죠. 물론 여기까지는 14,000원까지는 못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여기 뒤에는 안 먹어도 되고 어쨌든 첫 번째 눌림목 또 하나 두 번째 눌림목도 사실 강력하게 센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눌림목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림목의 가장 전형이에요. 전형. 눌림목도 전형이고 아울러 왼쪽 보통 센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빠졌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뭉쳐있던 데에서 빠졌던 데 쉽게 해서 이 14,000원이 원래 쭉 뭉쳐있던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넥스트칩이 그날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요. 관심 종목에서 계속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이 14,000원을 전후로 왔다 갔다 계속 한다고. 13,900원, 뭐 14,100원, 뭐 하여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뭉쳐있던 가격까지 가더라. 가장 센 종목의 특징입니다. 넥스트칩.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종목은 그야말로 8월 8일자 T차트를 가서 이런 종목을 프린트를 해서 복사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오위즌. 신고가 종목으로서 급락과 눌림목 공정. 계속 그러네요, 지금. 종목 자체가 계속 신고가 종목으로서 급락과 눌림목을 공존한다 이거죠. 근데, 자, 이 종목은, 자, 보세요. 이 신고가 종목은 종목인데, 여러분, 일봉에 사실 90%가 있는 거예요, 일봉에. 일봉의 신고가 종목은 종목인데 어때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어쨌든 간에요. 자, 거래량은 8월 5일 날 지금 대량 거래를 뿜어오기 때문에, 비록 신고까지만 대량 거래를 하는 종목은 그래도 종목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위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눌림목, 이게 혼재한다, 집중력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써놨네요. 자, 네오위즈는 그 전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으로도 죄송합니다. 충분히 상승으로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눌림목 보겠습니다. 어쨌든 급락. 뭐 앞에서 계속 하나, 둘, 눌림목이 이 종목이 세력이 완전히 털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가 화면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일봉이 왜? 일봉 자체가 대량 거래가 안 나온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네오위즈 너는 종가는 상당히 플러스가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래서 장중에 이 종목을 계속 사서 때리고 몇 번 매매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써놨는데요. 이 종목이 눌림목이 언제라고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3만원대라고 봐야 되죠. 3만원대. 아니죠. 3만 100원, 200원 하던 종목이 31,000원을 딱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은 적어도 몇 퍼센트가 바닥에서 올라와야 된다? 자, 이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 화살표가 3%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이 화살표가 만약에 2%만 올랐다, 그러면 눌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화살표가 한 번의 방향을 틀어서 3%를 상당히 센 가격으로 쫙 올랐을 때, 아, 너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3만원짜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매매를 하냐면은, 3만원, 3만원 100원 하던 주식이 3만 500원, 600원 가는 건 별로 발갑지 않아요. 얼마를 가야 돼? 저는 비록 그 주식을 안 사고 있지만 3만원짜리 주식이 저는 3만 1,000원을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와? 아주 세게, 그것도. 3만원짜리 내가 안 샀지만 3만 1,000원을 세게 올라와주면은 오케이, 땡큐. 너는 눌림목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3만원짜리 주식이 3만 600원, 뭐 700원 이 정도 오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주식이 3만원짜리 주식이 3만 1,000원을 돌파를 해서 눌림목이 와더라 이거죠. 제가 말한 눌림목의 시간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시간이 5분, 10분을 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틱이 20초 틱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서 한 3분에서 2분, 3분 이내에 얘가 내가 산 가격에 올라타야 돼요. 내가 산 가격보다 눌림목보다 올라가가지고 살짝 끄집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네오위즈 같은 이런 눌림목, 쉽게 해서 뭐냐면은, 눌림목 자체가 옛날에는 앞에 있는 정고점 31,000원을 여기가 이제 31,000원이라고 보시면요. 31,000원을 바로 확 베끼고 날아가는 눌림목이
최근에는 잘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31,000원을 돌파를 하는데 어떻게 돌파하냐? 약간 롤링을 치고 요동을 쳐요, 요동을. 사람 마음을 아주 뭐라 해야 될까? 간사하게도 만들고, 겁도 나게도 만들고, 주로 겁을 나게 만들죠. 머리 아프게. 야, 이게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얘가 가기 시작하면 그냥 빵 가고 아니면은 쌍봉을 화끈하게 딱 치고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 이 네오위즈 눌림목 31,000원에서 여기서 이 3분에서 5분, 5분에서 한 7분 이 시간을 이겨내고 눌림목을 돌파를 하는데 또 돌파를 하고도 봐도 못 가죠. 바로 못 가고 살짝 갔다 접었다, 살짝 갔다 접었다. 하여튼 이런 돌파를 여러분들이 지금 눌림목 중에서 제일로 왜 눌림목이 가장 어렵고 꽂히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냐면 돌파를 하고도 살짝 접어요. 살짝 접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얘가 쌍봉이라고 여기다 잘못하면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건 쌍봉이 아니라 돌파를 하고 과거에 쌍봉일 듯 쉽게 해서 페이크를 하는 거예요. 페이크를. 속임수. 쌍봉일 것이더라고 속임수를 하고 물량을 거둔 다음에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네오위즈의 이 틱차트와 눌림목 속임수, 돌파, 아울러 가능 메커니즘 과정을 이 종목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새 눌림목을 치고 올라간 종목이 거의 이 네오위즈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같이 그냥 상승 N자로 갈매기로 팍 치고 올라간다. 그런 종목은 실질적으로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네오위즈의 움직임, 네오위즈의 틱차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오위즈가 아까 그 종목 그것은 오전이고 오후에는 그럼 어떻게 움직였냐? 네오위즈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신고가 종목이 2시 이후에 급락매 눌림목 종목 시간의 비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급락주가 원래 이제 4% 빠지는 건데 오후에는 이렇게 10%씩 더 빠져요. 보시면은 이게 33,000원짜리가 그건 한 35,500원? 10%는 아니죠. 한 5% 빠졌네요. 5%. 그렇죠. 한 5, 6%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3250원이니까 쉽게 해서 여기 2시 14분 33,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2시 30분까지 15분 동안에 10%가 빠졌죠. 어쨌든 신고가 종목이 개별 종목이 2시 30분에 바닥을 찍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2시 30분, 2시 넘어서 10% 정도 빠져가지고 또 하나 얘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눌림목이란 거예요. 3250원짜리가 주식이 31,500원. 바닥에서 이렇게 급락주 바닥은 적어도 3% 이상, 3, 4, 한 5%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아요. 이것도 보시면 3250원, 31,500원, 31,600원, 그러니까 딱 한 5% 오른 거죠. 5% 올라가서 2% 정도 접은 거. 그런데, 아까 제가 눌림목 말씀을 드리면서 3% 오르고 1.5% 접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눌림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오른 거에 반 이상을 접으면 눌림목은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250원짜리가 31,500원. 그러면 얼마요? 37,000원. 여기 이 점이 37,000원이죠. 3750원. 37,000원 이하로 이 종목이 만약에 접어버렸다. 그러면 네오위즈는 이날 왼쪽 고점인 31,500원을 무조건 돌파를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눌림목은 어쨌든 간에 왼쪽에 올랐던 첫 번째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적게 반 이상을 접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종목. 웹젠 한번 보겠습니다. 웹젠. 자, 신고가, 장대 양봉, 덩다리주다. 자, 덩다리주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네오위즈가 주도주고, 웹젠이 덩다리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신고가, 장대 양봉, 덩다리주.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자, 3% 이상 하락 시, 종고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눌림목 못 가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이제 3% 이상 하락시 전고점 돌파 불가란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사실은 쭉 올랐다가 3% 이상 하락을 하고 결국은 자기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돌파하는 것은 돌파를 했다고 안 보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반 이상을 접은 놈은 바로 못 가고 여기서까지 끄집은 시간이 거난 30분 이상을 옆으로 기었거든요. 이런 주식은 그냥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 이상 하락한 종목은 못 간다. 그 대신 눌림목은 어디냐? 여기서부터죠. 11,200원부터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반 안 접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근데 이 종목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여기가 지금 11,200원이고
여기가 12,000원인데 11,200원부터 12,000원까지 한 7%로 올랐죠. 7% 올라가지고 반 정도 접은 종목은 그냥 쌍봉 원전에서 팝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이게 무슨 결론적으로는 돌파를 해서 좀 더 갔지만 실질적으로 3% 이상 하락한 종목은 전고점을 아예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쌍봉에다가 생각하고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젤 한번 더 볼게요. 눌림목 변형이다. 오른쪽 궁둥이 덩다리.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그날 그 네오위즈 같이 움직인 날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최바닥에서 1,550원에서 11,300원 찍고 오른쪽 궁뎅이 이쪽이 가장 매수의 최고의 타이밍이다. 근데 이 웹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덩다리주기 때문에 올라온 폭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죠. 아까 예를 들면 저희가 봤던 종목 중에서 네오위즈 전에 종목이 뭡니까? 그렇죠.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진 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넥스트칩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1등 종목이니까 올라오는 거고, 다음에 이 웹젠 같은 경우는 1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놀던 가격은 12,000원대인데 종가는 어쨌든 간에 11,500원 정도밖에 안 끝난 거예요. 이 오르는 폭의 비밀은 뭐냐? 종가같이 완전한 데칼코마니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 빠진 거에 반 정도만 올리냐의 비밀은 그 종목 자체가 1등 종목이었느냐, 아니면은 웹젠같이 덩다리주였느냐에 따라서 데칼코마니가 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쬐끔 올라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에서 가장 1등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럽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칩. 자, 넥스트칩 보겠습니다. 신고가 돌파 2차 랠리. 자, 이 넥스트칩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넥스트칩 이 차트가 이게 그 갭이 원래는 이 차트만 보시면은 안 센 차트지만 실질적으로 센 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1등보다 강한 2등이다. 오른쪽 궁뎅이 종가가 가장 센 특수한 경우다. 자, 그러면 넥스트칩은 왜 1등보다 사실은 강한 2등이냐면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넥스트칩의 이날 13,000원 언저리 됐을 때의 상승폭 자체가 지금 그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에서 지금 넥스트칩, 네오위즈, 아울러 뭐 웹젠은 조금 밀렸는데 경쟁 중인데요. 그날 넥스트칩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퍼센트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넥스트칩이 가장 1등보다 강한 2등이고 실질적으로 일봉은 넥스트칩이 더 약했거든요. 네오위즈보다. 근데 그렇게 세상 지금 종목 자체가 1등 종목, 2등 종목이 그날그날 바뀝니다, 여러분들. 저도 최근 아니죠. 제가 가장 실수를 했던 것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실수했던 것은 나스닥 초창기 때 제가 골드뱅크라는 종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종목은 너무 1등 종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10배로 올라온 거라 나머지 다음 새로운 기술, 다음 이런 게 가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있잖아요. 1등 종목이 무조건 얘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등 종목 자체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유성 TNS 보겠습니다. 신고가 장대 양봉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가 출발 종목의 일반형 차트다. 자, 일반형 차트.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모양이냐면요. 일봉 자체가 장대의 음봉을 맞고 나서 다시 신고가로 가는 형태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그야말로 이것은 전설의 2차 랠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신고가 장대 양봉을 내가지고 시가 출발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차트의 일반형 형태.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의 일반형이다. 눌림목 매매가 왜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차트다. 자, 유성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일봉 자체도 조금 사실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 그럼 어려운 종목일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눌림목이 일반형인데 눌림목이 왜 어려운가를 정말 이 유성을 매매를 해보시면 눌림목인 것 같으면은, 근데 원칙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원칙은 얘가 보통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3%라고 들어가면 뺐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특히 작전 종목이 걸렸을 때는 이게 뭐가 요새 다르냐면요. 고가주는 한 3% 보시면 돼요. 고가주. 3만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3만원짜리, 아울러 뭐 2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3% 정도면은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건 좀 저가주잖아요.
저가주는 제가 봤을 때 한 4%가 또 나와야 돼요. 고가주, 저가주가 퍼센트가 눌림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장은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는 어설픈 3%를 상승할 때 눌림목보다, 그러니까 유성뿐만 아니라 저가주에 대한 눌림목과 고가주에 대한 눌림목이 여러분들 다르다고. 특히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3%,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030원 돼가지고 눌림목이 나온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원래 고가주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호가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주와 고가주의 눌림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 눌림목은 여기를 보는 건데요. 5,800원에서 6,100원 잡고 6,100원에서 여기 살짝 눌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봤다는 이야기인데 이만큼 유성이 만약에 눌림목을 산다는 게 여기서 산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유성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샀냐? 자, 이런 경우에는요. 5,900원짜리가 6,100원을 딱 올라탔죠. 그러면은 적어도 3927 그렇죠. 5,800원 정도 잡아야 되겠죠. 5,800원이. 예, 5,800원에서 6,100원 왔으니까, 눌림목 형태를 왔을 때 얘를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너는 분명히 한번 어설픈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눌림목 자체가 특히 저가주 눌림목은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저가주들은 그냥 올랐을 때보다는 급락을 노리시고 오히려 고가주 예를 들면은 최근에 움직였던 중에서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9만원짜리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뵀던 네오유진의 뭐 웹젠이네 뭐 이렇게 그 바이오주 관련 중에서도 좀 고가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림목 매매가 훨씬 더 쉽고 좀 낫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유성테이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급락 후 눌림목 그리고 급등 특징이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림목보다 이렇게 급락 후 급등.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두 번째로 좋은 차트 중에 하나예요. 이 급락 차트가 뭔 얘기냐면요. 아까 오른쪽 궁뎅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등 종목인데, 신고가 종목 1등 종목인데, 앞에서 급락을 했어요. 자, 못 샀다 이거예요. 어쨌든 겁이 나서. 근데 5,500원짜리 주식이 자그마치 6,400원까지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예요. 적어도 얼마입니까? 이게 그건 한 15%, 20%는 아닌데, 한 16%, 17%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도대체 입이 쩍 벌릴 대로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종목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럴 때 이쪽 두 번째 바닥에서 샀을 때가 가장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 자체가 여러분이 못 샀는데 엄청난 급등을 했다 이거예요. 15% 이상을 급등하면 그 종목을 노리고 있어야 돼요. 노리고. 사실 여기서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면은 그래 네가 바닥에서 1등 종목이 건 15% 20%를 올랐으니까 너 한 번에 급락이 더 있을 거라고 노려서 이쪽 오른쪽에 사는 방법. 이게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쉬운 것 중에서 제가 데이 트레이딩 해본 것 중에서는 두 번째로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공등이, 두 번째는 유성 같은 바닥에서 적어도 15% 이상을 올라와서 다시 오른쪽 급락을 해서 여기에 팔고 나오고, 물론 저녁에 잠잘 때는 홀딩으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개별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장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급락주 매수법하고 눌림목 매수법을 통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 물론 감정이 휘둘리면 고위험도 합니다. 지금은 마치 코스닥 초창기 비슷한 그런 개별 종목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과 급락주 매수법을 배워서 매매를 하신다면 점점 향후 큰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발상 데이 트레이딩 강의를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들한테요. 무엇보다도,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일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봉과 틱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누구나 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돼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